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흔히 쓰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또 두 필지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필지란 낱말을 물론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왜 필지라고 하느냐?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다다랐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친구가 와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토지대장이나 이런 걸 보면 지적대장 보면 국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어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그렇게 해서 조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지와 국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지입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붓필이고 땅지예요. 그렇죠? 땅이니까 땅지가 들어가는데 왜 붓필이냐? 이런 것이죠. 우선 글자부터 볼까요? 붓은 우리가 글자를 쓰는 예전에 필기용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붓율이죠. 그렇죠? 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붓이죠. 여기에 손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붓이다. 붓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붓은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대나무 죽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겠죠. 자, 땅지는 땅이므로 흙토가 들어갔다. 그리고 어조사야다. 합쳐서 땅지라고 한다. 붓필과 땅지가 합쳐서 땅을 세는 단위를 얘기하는 필지라고 한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필지라는 낱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 사전에는 필로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 그래서 필로 갔죠? 필로 가니까, 예, 좀 잘못 적었네요. 논이나 밭이나 대지나 임야 따위에 구획된 전부를 하나치로 셀 때 쓰는 단위다. 그리고 필지다. 어떤 논, 밭, 임야, 대지 이런 것을 어떤 구획을 했겠죠. 크기는 물론 좀 다르겠죠. 그것을 하나의 뭉뚱그려서 전부를 하나치로 셀 때 쓰는 단위다. 그래서 논 두 필이다, 세 필이다, 또는 뭐 두 필지다, 세 필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 이것을 필이라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서 막 그것을 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간단합니다만 왜 그것을 필이라고 했느냐는 것까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필이라는 낱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필휘지한다 이런 얘기 있죠. 붓에 먹을 다시 먹이지 않고 먹을 한 번 찍어서 한 번에 내리 쓰는 것을 일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일필이라면 같은 필적, 한 사람이 쓴 필적을 일필을 한다. 그리고 짧은 한 문장도 일필을 한다. 한 통의 문서도 일필을 한다. 여기에서는 이 필과 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큰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나온 광사원 고지엔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일필을 찾으니 한 구역의 논밭 택지를 일필이라고 한다. 한 구역. 이것만 보면 이것을 그냥 필이라고 한다. 일필 또는 필이라고 한다 하면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끝나버리지만 왜 그렇게 정의를 내리냐에 대한 설명이 겹붙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에 어떤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그 토지의 위치나 또는 지분, 면적, 소유자를 한 줄로 내렸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필이라 한다. 그것을 하나의 필이라고 한다. 네, 일필이라면 한 구역의 토지인데 그것을 한 줄로 이러한 그 토지에 대한 사항을 쭉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필로 하고 그래서 필이란 말이 토지를 세는 단위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어떤 사전이나 이런데 좀 전문 사전에는 비슷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내렸었다. 어떤 토지에 대한 내역을. 그래서 그것을 한 필로 한다. 한 필로 한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여러 필이 있을 때 자, 하나로 한 필을 쭉 적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또 한 필로 한 횡으로 적었다. 또 적었다. 세 개의 필을 1필이 3개가 있으니까 3개 필, 그 3개 필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국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는 한자가 좀 잘 쓰지 않는 글자예요. 좀 어려운 글자죠. 국어 사전에 찾으면 개골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골창은 물론 다 알지만은 막 곁들여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골창은 수채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다. 수채라는 것은 집에서 쓰고 난 허드렛물, 하수물을 버리는 것을 그걸 수채라고 한다.
수돗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을 개골창이라 한다. 도랑은 뭐냐? 폭이 좁은 작은 개울이다. 네. 사진을 찾으면 좀 연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찾아봐야 사실은 조금 감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구자는 봇도랑구입니다. 봇물을 대는, 네. 논밭에 봇물을 대는 그 봇도랑구다. 물이 있으니까 삼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발음이 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구 할 때 하수를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은 상수라 하고 그리고 아주 쓰고 버리는 것은 하수라고 하고 중간에 물론 중수가 있습니다. 상수, 중수, 하수가 있는데 하수물은 낯선물이에요. 그 버리는 것이 하수구다. 자, 이 구는 혹시 어떤 입구로 생각해서 하수구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것은 하수구 봇도랑구를 쓴다. 그리고 도랑 그자예요. 도랑. 자, 도랑에는 도랑도 물이 가기 때문에 물이 있습니다. 삼수가 있고 발음은 여기 그가 있다. 어느 정도 좀 크기로 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무목이 있는 것은 글쎄요. 뭐 좌우로 나무를 판자를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랑거다. 그래서 국어 정도에 좀 쓴다. 우리가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바닷가에서 배를 이렇게 고치거나 만들기 위해서 독을 만듭니다. 이 독을 선거라고 합니다. 배를 넣는 어떤 도랑 같은 것을 파서 거기에서 배를 작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거기에서 배를 진수를 시킵니다만 그때도 선거라고 할 때는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자, 오늘 필지, 국어. 필지는 왜 필지라고 하느냐에 제가 좀 꽂혀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 줄로 그 토지의 내역을 쭉 적었다. 그래서 그 하나를 한 필지로 한다. 이거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